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반딧불이 김희정입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2022년 하반기도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화면 앞에 URL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오늘 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단 50분간만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번 주말 저희 다 같이 함께 전문가님들과 다음 주를 위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토요일 방송의 주인공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더 반가운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일단 뭐 한 주 동안 시장이 드디어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실적 관련해서랑 시장 관련해서 얘기 드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나갔는데 빈살만이 나왔다. 그러면 지수 상승이다. 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실제로 빈살만이 나와서 주목 인사를 하고, 물론 내용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수는 상승했고요. 실적 발표 잘 나올 거다. 실제로 실적 발표 잘 나와서 지수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갔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실적이 반영되는 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거다 해서 반등이 좀 나왔던, 그 반등에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서 기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렸던 종목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시키게 만들고, 새로운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느라고 정말 일주일 내내 정신이 없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매매가 좀 이번 주에 좀 많았고,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 실적 시즌 호조 종목들 다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대응했고요. 그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매매를 좀 많이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지수 상승이 나온 게 정말 다행이고요. 네,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 정말 대단했었죠. 가장 메이저 기업들의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좀 다가오면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제 본부장이 얘기하신 대로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반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었는데, 일단 좀 가장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실적 자체는 새벽 5시, 4시쯤에 이제 발표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 본장 10시 반, 우리가 지금 야간에 대응하는 이 시간대의 움직임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장세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가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 역시도 사실상 뭐 좋은 수익보다는 이번에는 거의 이제 본절 아니면 약손절 수준으로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좀 방어를 하면서 잘 계속 지켜갔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번 주는 지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온도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와 국내 증시의 온도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바닥을 잡았다고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좀 더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두 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전 이제 국내 증시 위주로 좀 해볼 텐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 드렸을 때 여기를 깨는 흐름이 2610선 포인트를 4번 도전해서 5번째에서 깼다가 다시 작아 올라오고 6번째 결국 깨졌거든요. 깨지고 쭉 밀렸을 때 결국 2300포인트가 지지라인이고 2300포인트 밑에 딱 하나 지지라인 2260포인트, 2260에서 70포인트 요 라인 지지라인이 딱 2개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2300포인트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역시 우리나라는 3세판. 3세판이 해야 되나 봐요. 한 판이 안 끝나요. 두 판에 가도 별로 안 좋은 거고, 쌍바닥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현재 나온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수가 2300포인트 세 번 지지받았고, 여기서 강력하게 올라오지는 못해서 사실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올라온 건 아닌데, 일단 현재 반등이 나온 구간이다. 반등 나온 구간인데, 요 하락했을 때 채널 이 하단 구간에 저항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상승세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특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시장에 분명히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애써 나쁜 소식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좋은 소식에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좀 상승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ECB에서 금리 제가 ECB 지난주에 또 얘기 드렸을 때 ECB에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유로화가 상승을 관전하고 달러화는 밀릴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뭐 꼭 결론은 꼭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만은 현재 그 방향 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좀 최근에 밀렸어요. 많이. 달러가 많이 밀리니까 지수가 반등하고 외국인 투자에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건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저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는 2465포인트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그래서 2465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는 전략을 좀 보고 있고 다음 주가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의 최피크 기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아는 대충 그냥 넌지시 대충 던져도 알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다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 말고 글로벌, 미국 쪽에서 MS, 애플, IT 관련 기업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가 이 실적으로 좀 반등한 장이 되지 않을까. 실적이 의외로 좋아요. 사실 이번 주 애플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 실적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향후 가이던스가 별로 안 좋아서 애플이 밀렸다가 다 하루 만에 돌려버렸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플이 우리도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우리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도 긴축할 거야. 아니 애플 정도가 긴축을 한다고? 그럼 모든 회사 다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게 불과 하루 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 뒤에 갑자기 애플 긴축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 분위기가 지금 바꾼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 실적 시즌에서 좋은 호실적들이 시장에서 계속 영향을 주면서 저는 반등이 2465까지는 코스피 나오지 않을까. 특히 외국인의 이 최근에 이 7월 들어와서 외국인이 보여준 스탠스를 보면은 고무적입니다. 외국인이 월간 단위로 단 한 번도 매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3년 동안 외국인이 머리에 총 맞지 않는 한 절대 우리나라 주식을 월간으로 사진 않았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7월 달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매수를 하는 순매수라는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조 5천억에서 일자 순매수한 상태고요. 기관이 1조 8천억 정도를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1조 4천억인데 금융투자가 그 전에 한 2, 3조를 사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제 파느라 정신이 없는 거고 개인이 지금 보합을 가지고 있다, 보합권에 있다는 게 아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이 안 사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선물은 현재 지금 마이너스 6천 계약으로 나오는데 그 전달에 6월 말에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를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거 청산 물량이에요. 그래서 신규 매도 포지션이 아닙니다. 신규 매도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괜찮다고 보고 옵션 구성 비만 봐도 콜옵션, 풋옵션 현재 지금 비슷해요. 이 정도는 비슷한 거예요. 콜옵션이 극단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근데 콜옵션 비중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옵션 비중을 봐도 외국인이 완연하게 하방을 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흐름을 다음 주까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금까지의 반등은 조금 예측할 수 있었던 기술적 반등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일단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세게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던 지금 현재 장세 흐름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을 가져갔었던 이 흐름을 피보나치로 좀 그려봤었을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38.2% 반등을 보여준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나스닥 선물 기준 12,500포인트대가 지금 이 구간대고 채널 라인대를 30분 봉상 그려서 확인을 했어도 지금 최고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봤었을 때 저는 확률상으로는 일단 12,500대를 좀 강하게 계속적으로 깨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단기 살짝의 고점은 그리더라도 눌릴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시간대 금요일이랑 월요일 장세 때까지는 살짝의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큰 낙폭으로 다시금 추세가 꺾인다가 아니고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자리값이 워낙 강한 매수세를 지금 계속 한 주간 보여줬으니까 여기에 따른 눌림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아까 본부장이 언급해 주셨던
메이저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글, 제가 좀 제일 기대를 보고 있는 게 이제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게 동시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새벽 시간대까지 조금 조정을 가져가다가 결국엔 다시금 상승 반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상승 추세는 나쁘진 않을 것이다. 본부장님 지금 국내 증시 흐름 앞으로 지금 7월 달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8월 중순까지도 만약에 이번에 받쳐준다라고 하면 흐름 자체가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값이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따가 조금 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에서 토요일 날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 공부하고 싶고 받고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접속 가능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님들께서 계속 언급해 주신 실적 시즌, 실적 종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실적이 매우 실망스러우면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실적 시즌은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고요. 테슬라는 2분기 실적까지도 호실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의 실적 발표 내용과 주가 전망 그리고 관련주들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칼리 전문가님, 이 네. 두 종목 실적 발표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밖에 미국 주식 중에 좀 인상적인 실적 발표 종목 뭐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넷플릭스 자체는 일단 실적을 좋게 내놨다. 저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사실상 지금 뭐 넷플릭스는 이번에 지금 좀 어느 정도 기저 효과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1년도 4분기 그리고 이제 22년도 1분기를 지금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OTT 왕자를 이제는 다른 쪽에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내주나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아나운서님 혹시 넷플릭스의 고점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얼마였어요? 거의 이제 700달러대였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일까요? 만약에 이제 지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큼 떨어졌을 것 같아요? 한 50%? 50%요? 네. 그러면 한 350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네. 계시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넷플릭스 주가가 200달러 초반대예요. 더 하락했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황에서 나오는 키워드들, 시장에서 나오는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경기 침체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이 넷플릭스는 산업, 섹터별로 이 침체를 제대로 맞았다. 이미 고점 대비 70%나 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넷플릭스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못 가져간다는 이유를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유는 더 이상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다가 나머지 대장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애플 TV, 뭐 디즈니 플러스, 기타 OTT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아마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주고 더 이상 상승이나 이런 탄력은 없을 것이고 그동안 너무 많은 가입자 수의 증가 자체도 감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면서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앞으로는 대장을 잡긴 힘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실적 발표 1분기가 즉 1분기와 작년 4분기 통해서 좀 비교했을 때 기저 효과와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은 좀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컨텐츠들을 본다라고 하면 애플이나 나머지에서 나오는 컨텐츠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핫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전에 나머지들이 이제 좀 호기심이 생겨서 이탈을 보여주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좀 넷플릭스로 돌아오는 경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비들의 평가 자체도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1달러 뭐 이 정도 자리값이긴 한데 이미 단기적으로 조금 그래도 바닥에서 강하게 끌어올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를 만약에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 너무 싼 가격인데 700달러에서 200달러대까지 70% 빠졌는데 그러면 지금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가 시장에 계속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 메이저 실적 기업들 발표 때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래도 사는 건 긍정적이지만 조금 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제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고 좋은 자리값이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노란톡방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 테슬라는 이번에 좀 신의 한 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총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일단 자동차 가격 자체를 올림으로써 순이익을 증가를 시켰어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자 얼마 오르는지 보셨나요? 아니요,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나 상승했나요? 네, 목요일자 기준으로 이제 금일 바뀌는 이 시장에서 테슬라만 거의 10% 상승을 했습니다. 10%요? 와. 10%면 이게 말이 10%지 정말 이렇게 무거운 종목 자체가 한 번에 10% 들어올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사실상 총 매출이 감소된 형태인데도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되려 일단은 이번 트위트 인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면서 좀 부정적으로 일단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자체 악재가 지금 다 이미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뭐 유럽 쪽, 뭐 중국 할 것 없이 지금 폭염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폭염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다시금 테마가 쏠릴 것이고 이 친환경으로 지금 넘어갔었을 때 가장 크게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도 전기차가 집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 이슈도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생산성을 증가만 시킨다라고 하면 워낙 지금 수요가 없어서 못 사는 테슬라다 보니까 다음 분기 실적도 저는 좋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일단 좀 인상적인 실적 발표가 뭐였냐면 저는 스냅이라고 생각해요. 어제자 스냅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상 어제자 마감까지 봤었을 때는 5%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으로 아나운서님 몇 프로 빠졌을 것 같네요. 또 빠졌다면 한 10% 더 빠지지 않았을까요? 22%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지금 뭘 의미를 하냐면 결국에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저번 1분기에서도 그렇게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번 실적에서는 안 좋게 나온다. 매출이 감소하고 향후 가이던스가 지금 엉망으로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넘어가는 1분기에서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일단은 여러분들 예상치랑 이런 부분들과 부합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출 떨어지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온다. 이런 종목들은 피하라. 이거를 가장 크게 시그널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노란톡방 꼭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또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우리 국내 주식 전문가 김정철 본부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요, 본부장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와 또 관련 종목 움직임들을 좀 저희가 봐야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지난 1분기 때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고 넷플릭스 대폭락했거든요. 넷플릭스 네. 거의 무슨 잡주처럼 대폭락했어요. 넷플릭스 그거 보고 저는 넷플릭스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빅5 중에 하나인 IT 빅5 종목이 이렇게 박살이 나면 다른 거는 훨씬 더 박살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넷플릭스가 이번 실적이 의외로 선방. 그러니까 선방이라는 게 뭐냐면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도 덜 줄었어요. 그러니까 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넷플릭스가 선방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선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넷플릭스가 괜찮아지니까 넷플릭스에다가 주구장창 납품하는 이제 그 넷플릭스가 이제 열심히 하더라도 국내 주식에 뭐가 걸려 있는지 아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게 콘텐츠리 중앙을 넷플릭스 실적에 맞춰서 보자.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분명히 괜찮을 거다. 한 번 쇼크를 맞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쇼크가 또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콘텐츠리 중앙이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왔고요. 현재 제가 1차로 매도한 가격이 37,550원 가격, 지금 현재가 근처예요. 현재가 지금 현재 날짜가 오늘이 이제 그 22일인가요, 오늘이? 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이제 여러분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현재 주가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1차로 수익 실현 1차로 지금 매도한 상태고 콘텐츠 중앙은 콘텐츠리 중앙이 일단 저희는 넷플릭스라고 보는 이유는 콘텐츠리 중앙이 현재 넷플릭스하고 무려 20편이나 계약을 했어요. 네. 예.
왜 이렇게 한쪽에다 뭐라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좀 너무 바보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에 너무 의존도가 센데 일단 콘텐츠 중앙이 모든 드라마, OTT 드라마를 다 여기다 이제 몰아 때려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콘텐츠 중앙이 다만 근데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 반등 나올 거다. 영화관 더 잘 될 거다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반등 더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중앙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보고 있는데 저는 41,500원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 충분히. 콘텐츠 중앙이 그동안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예. 물론 시점은 별로 안 좋습니다. 콘텐츠 중앙 시점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JTBC가 그 해외 사업을 너무 잘 못해가지고 다 말아먹어가지고 네. 예, 해외 사업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해외 사업 담당자들 좀 자르면 안 됩니까? JTBC 관계자 여러분들 예, 사업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단 데서 다 돈 번 거에서 다 까먹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렇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드라마 쪽은 꽤 괜찮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물론 넷플릭스 드라마는 아닙니다만은 넷플릭스 같이 스트리밍 되면서 현재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이상한 네. 변호사 우영우 우투더 영투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네, 여튼간에 A스토리 네.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서요. 근데 A스토리가 지금 쭉 올라왔잖아요. 쭉 올라와서 지금 현재 저는 지지받고 우영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각국에서 1위 찌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아서 저는 우리나라 콘텐츠 감성이 또 통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29,100원 정도 라인에서 요 라인만 안 깨지면은 충분히 계속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저는 이것보다 OTT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영화관, 극장으로 좀 다시 좀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가장 볼만한 거 롯데 쇼핑입니다. 롯데 쇼핑 뭐냐? 한산, 이순신 3부작의 두 번째지만 시대적으로 맨 처음에 나왔어야 될 한산인데 시사회가 끝났어요. 평이 난리가 났습니다. 호평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거 국뽕영어라고 다들 그러는데 아니 사실 역사적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게 어떻게 국뽕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들 그게 국뽕 같으세요? 영화 명랑이 국뽕 같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순신 영화 그 명랑해전 때 이순신 장군님 배 하나만 가서 싸운 거예요. 내내 초반에는. 실제 영화에 있는 그대로 거의 다 만든 거란 실제 역사를 그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국뽕이에요? 그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왜 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영화 한산도 이번에 이제 저는 인물 구도를 아주 잘 만들었다. 인물 구도 잘 만들었다. 뭐 흔히 지금 이제 일부 뭐 이 영화를 뭐 어떻게든 뭐 까고 싶은 측이 어디가 이 영화를 싫어하겠어요? 어디서? 이 그쵸. 영화를. 어디서 이 보고 영화를 싶어요. 싫어하겠어요? 네. 어디서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들 싫어하겠죠. 그 일본 사람들 싫어하니까 친일파 쪽에 성향 물든 분들이 뭐 와키자카 야수하루가 위순정 그 투표한 와키자카 야수하루는 그 사마성 영지밖에 못 받은 그 다이묘 중에 최한데 걔를 이긴 게 무슨 자랑이야. 여러분 그 와키자카 야수하루는요. 물론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 중에는 급이 낮아요. 근데 그 임진왜란 딱 했을 때 용인전투에서 1,700명 이끌고 우리나라 6만 명을 다 박살냈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명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장군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따지면요. 이순신 장군이 이긴 갑자기 제가 왜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긴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들 보면요. 일본 전국시대 다이묘 최원탑이라고 하는 시마주 요시로도 있어요. 시마주 요시로는 전군이 이순신 장군 다 전멸할 뻔했어요. 다. 예? 일본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역사상 최고의 무장으로 여기는 시마주 요시로도 이순신 장군한테 전군이 다 몰살당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뭐 국뽕이나 뭐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보시면은 역사적 고증이 정말 잘 됐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재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겼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냐?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 압도적으로 어떻게 이겼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역사학자들이 아마 처음에 시사할 때 갔나 봐요. 봤는데 상당히 역사학자들도 이거 따로 딱히 뭐 이렇게 그 의견을 주지 않을 정도로 고증이 잘 돼 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면 상당히 호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요 부분을 좀 반드시 기대하는데 롯데쇼핑이 아직 개봉이 좀 남았어요 한산이. 자 개봉 그럼 여러분 롯데쇼핑 대응 전에 어떻게 됩니까? 개봉할 때까지 대기. 개봉하고 딱 첫 주 스코어 봅시다. 첫 주 스코어 보고 결정하자고요. 근데 롯데쇼핑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거라고 했냐면
마트들을 그 토요일 날 그 영업을 그냥 계속 하게끔 의무 휴업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원래 윤석열 정부가 다 들어서면 이런 거 다 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예, 그 윤석열 정부가 이게 친 기업 쪽이니까 친 서민족보다는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이거 할 거라였다는 거. 예, 그래서 롯데쇼핑이 전 그것 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 롯데쇼핑 이마트 다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는데 롯데쇼핑이 여기에 이제 롯데마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 흥행과 이 마트 기대감이 요게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 98,8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은 현재 버키 스튜디오가 뭐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보지 맙시다. 이거 너무 이게 말도 안 되게 급등하고 이게 전혀 이슈도 없는데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배우들이 잘 나가긴 해요. 근데 딱히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볼만한 거는 사마 네트워크스를 좀 보시면 어떤가. 드라마 역량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종목이다. 사마 네트워크스 제가 얘기 드린 종목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사마 네트워크스 그다음 영화죠. 영화 곧 비상선언이라는 영화. 그 출연진이 거의 그 로맨틱 성공적인 이병헌 씨. 예, 제가 로맨틱 성공적을 소개해서 좀 그런가요? 네. 로맨틱 성공적인 이병헌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송강호 씨 있고 출연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김남기 씨도 나오고 자 쇼박스가 그것 때문에 현재 지금 쭉 올랐고 이거 2주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쇼박스 추가적으로 흥행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너튜브시죠 오픈 채팅방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테슬라 얘기는요. 제가 내일 시간에 자세히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 관련주 지금 히든 종목으로 나왔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두 분이 준비하신 히든 종목 오늘 밤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주요한 이슈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드디어 예고한 대로 ECB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정책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은 가이던스가 25bp였는데요. 이보다 높은 50bp였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ECB의 결단에 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유는 지금 경기가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부담감을 가지고 결국 단행했습니다. 20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고 유로화는 반등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숨쉴 틈이 생겼습니다. 이번 20의 금리 인상 관련된 의견이 어떤지 전문가님들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25bp 이상했죠. 아주 그냥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50bp였죠. 예, 자, 7월 22일 통화유치 회의 한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금리 50bp 인상했어요. 유로존 내 국채금리 스프레드 확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TPI를 발표했는데
이게 논란이었습니다. 이게 논란이었고요. 2011년 이후 처음 금리 인상하는 거고 2014년 이후부터 이어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이유가 드디어 종료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수준이고요. 라가르드 총재가 6월 달에 25p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50pp 올렸어요. 양측입니까? 장난하나요 지금? 네, 분명히 25p로 해놓고 왜 갑자기 50pp 바꾸냐고요. 그러니까요. 여튼간에 50pp로 올려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유로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50p로 올렸는데 반응이 거의 없어요. 네. 어떡합니까 유로? 어떡해요? 유로존 어떡합니까 이제? 진짜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금 8.6%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다 무너질 것 같고 금리 안 올리자니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질 것 같고 뭘로 하든 유럽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망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쥐어짜서 했는데 원래 라가르드 총재님께서 되게 원래 멋있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네. 여자분이 잘 모르셨죠? 네, 잘 몰랐어요. 네, 여자분이신데 그 패션 스타일이 거의 알레강스 하시고 네. 전부 다 그냥 올 명품으로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거의 본부장님의 여자 버전. 아니 전혀 저하고 완전 다르죠. 네. 급 자체가 거의 최상급 브랜드만 입고 계시는 분. 본부장님도 마찬가지 아니 아니신가요? 저는 그냥 저기 그냥 우리나라 입고 다니는데 네. 여튼간에 이 라가르드 총재분이 그 25pp 이제 50pp 인상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옷도 부각되지도 않고 원래 라가르드 총재 지나가면 무조건 옷 기사로 맨 먼저 나오시는 분인데. 네. 제가 볼 때는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렇게 갑자기 50pp를 올리면 과연 유로존이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TPI,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 이거 해석을 뭘로 해야 될지 전 한국말이 적당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여튼 이게 뭐냐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이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잖아요. 확 벌어지면은 이 채권들을 ECB가 다시 매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잔존만기가 1에서 12년 사이의 국채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데 뭐 라가르드 총재 말은 TPI의 불태화 조치를 동반하기 때문에 BS 그 대차 대조표에는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저는 신기한 정책이에요. 네, 나는 QE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대차 대표를 전혀 늘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물론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22 찾아가지고 다 네. 뒤져가지고 제가 20 보니까 이 내용 자세한 내용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찾느라고 오늘 이거 찾느라고 한 2시간 걸렸어요. 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으로 올려드릴 텐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제도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얼마나 고민이 심한지 좀 얘기는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을 알던 그 화폐 시장, 통화 시장에서 유로화가 50pp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반등이 코딱지만큼 나왔어요, 진짜. 그리고 물론 라가르드 총재가 9월 인상폭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월에도 50pp 올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9월에도 50pp 올리고 이번에도 50pp 올려서 시장에 뭔가 라가르드 총재는 나 이번에 이렇게 심했어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시장에서 뭐? 근데 장난해? 지금 약간 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다 좀. 그래서 이제 여튼 9월에 50pp 올릴 전망이라 그나마 달러 강세를 조금은 제약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고요. 이 TPI가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TPI가 잘 되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TPI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T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환율 전망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 전망은 노란톡 안에서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칼리 전문가님께 또 빨리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달러 인덱스의 하락 반전은 얼마나 오래 갈 것으로 보시는지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ECB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달러 인덱스의 흐름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달러 인덱스 지금 109달러대 지금 고점을 가져갔다가
지금 현재 106짜리 값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점 대비 좀 눌리는 자리값으로 1차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4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이 자리값을 유지를 하면서 횡보 자리값을 좀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ECB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만 살짝 줄 수 있고 아니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냥 달러 인덱스 흐름 자체는 저는 계속 이 자리값을 유지하면서 갈 것이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눌림 상태에서 원자재 시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되려 눌림 자리값이 온다라고 하면 디커플링의 흐름으로 반대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텐데 저는 지금 원유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하락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어요. 이유 자체는 러시아산 원유를 이미 인도와 중국이 너무 많이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나머지 중동이나 미국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일 가격은 계속적으로 추세가 가격이 다운될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확실히 고점 피크아웃에 따라서 지금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달러 인덱스는 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자재 상승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골드의 상승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칼리 전문가님의 VCR 영상, 실전 매매 영상 보고 싶으실 텐데요. 지금 함께 바로 VCR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연동성 지켜보고요. (352) 52. 자, 49자리가 컷팅. 주문 접수 완료. 자, 400 돌파 자리값 나왔고요. 자, 목표는 지금 467. 자, 428 터치하면 자, 터치 자리값 나왔죠. 430 돌파. 네. 주문 접수 완료. 자, 계속 빠르게 보겠습니다. 잡히더라도. 자, 본절대. 자, 목표가는 지금 467까지 보도록 주문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465 가져갈게요. 최종 정정 성장. 확인. 자, 2465. 월청대기. 자, 457까지 보여줬고요. 자, 조금만 더. 자, 본절 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0. 좋습니다. 네. 거의 60틱이죠? 네, 6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자, 91 커팅이고요. 자, 415자리값 일단은 올청자리값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2415 올청대기. 자, 본절 타이밍 없이 일단은 좀 누르는 것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매하죠? 35. 자, 한 번만 더 힘줘도 괜찮겠죠? 28, 25, 23.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최소 본절. 주문 접수 완료. 좋습니다. 네, 40스틱으로 가져갈게요. 40스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0일 지금 매수 체결. 자, 컷자리 값은 지금 399 보도록 주문 하겠습니다. 접수 완료. 자, 399 커팅. 자, 75 올청 취소 확인. 취소보고요. 네, 본절 달면서 가져갈게요. 주문 접수 네, 완료. 1차 청산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자리값 1차 청산에 지금 일단은 본절. 자, 최소 본절. 자, 변동성 지금 가져가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돌파 자리값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75 터치 80까지. 자, 청산 보실 분들 지금 40스틱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자, 본절 각오하고 볼게요. 요거는 자, 490짜리 값까지 한 번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아우, 쉽게 안 주네요. 75에서 계속 비벼주고 있죠. 한 번만 돌파 자리 값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75짜리 값으로 완료. 그냥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청 가져갈게요. 네, 40씩으로 보도록 취소 하겠습니다. 확인. 자, 체결. 주문 접수 81 완료. 기준 컷. 자, 이만. 자, 바로 잡혀도 그냥 컷 가져가겠습니다. 781 컷대.
자, 726 1차 자리값이고요. 저기서부터 본절 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6까지. 이걸 잡히면 주문 잡히는 접수 대로 완료. 보겠습니다. 자, 659 올청대기. 자, 726 1차 청산 자리값 나왔고요. 그렇죠? 자, 짧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 자체를 지금 보고 나서 대행 자리값이었던 거죠. 저점 밀리는 타이밍과 흐름 자체를 좀 봤을 때. 주문 접수 완료. 자, 30씩 확보. 자, 이번엔 30씩 잡히면 그냥 뭐 30씩 수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최종은 659고요. 자, 어쨌든 30틱이냐 아니면 659 터치냐 이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나머지 자리값 취소 같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715 터치하면 나머지 자리값 취소 13까지. 자, 715 자리값 정리 마무리 보일 가능성이 커졌죠. 14. 네, 취소 확인. 일단은 천자리값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자, 체결. 지금 일단은 30일 체결 기준으로 999. 주문 접수 자, 완료. 바로 컷 자리값 나올 수 있습니다.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자, 매도 자리값 다 취소해 주시고 2999 컷등. 자, 틱 차이 조금 밀려도 어차피 30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전 깨면 60일 30틱 환포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무난하게 좀 밀자. 한 번만 더. 깨는 것까지만 딱 보고 싶은데. 자, 60 내는 건 아니죠? 자, 돌파했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네, 1차 청산 보실 분들 50틱이고요. 네, 30씩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매수 자리값 지금 30일 자리값 보셨잖아요. 위에 보시면 제가 21,000 30일 매수대기였고요. 60일 자리값 80일 자리값 1차. 자, 30씩으로 일단은 취소 5천으로 확인.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되면 주문 접수 완료. 21,000 커팅 32틱 21,000 9 커팅 가져가고요. 이걸 뭐 40틱 이상 보고 넘어가는 건 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전 양봉 자체가 21,000을 이미 깨고 나왔던 시가였었기 때문에 자, 일단 30틱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갔어야 되는데 힘 자체가 지금 조금 아쉬워요.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79 40틱은 지키겠습니다. 40틱 조금 안 되지만 뭐 지금 뭐 38틱 40틱이죠. 자,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힘들게 하네요. 매도대기. 자, 지금 안 되신 분 지금 시장가 체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798 매도 체결 31자리까지 주문 접수 완료. 보면서 가져갈게요. 사실 뭐 중심까지 보면 38 충분히 보이는데 자를게요. 네, 그냥 50으로 일단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주문 접수 완료. 813 컷 볼게요. 813. 813 컷땡 보고요. 자,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자리 81 자리값 요 마디값까지만 지금 보는 자리값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620까지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 부리시면 60, 120까지 보셔도 돼요. 자리값 확보 보면서. 자, 91, 89. 자, 열틱 4개까지 내려왔죠? 자, 반발 매수에 좀 세게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도. 자, 81까지. 자, 82. 한틱. 좋습니다. 네, 100개씩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1차 순고르기 하고 제가 지난주에
추가 하락 가능성 얘기 드렸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빅딜 아니 스몰딜 가능성이 했는데 결과는 뭐였냐? 노딜이었습니다. 노딜이었는데 노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밀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정은 틀렸지만 결과는 맞춘 셈이에요. 과정은 시작은 맞췄고 과정 틀렸고 결과는 맞았어요. 네. 자, 중간에 과정만 틀린 거예요. 이거 정도면 적중한 거죠. 자, 그쵸. 보세요. 자, 주가가 숨고르기 하면서 하락했던 걸 숨고르기 하면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하락. 적중. 네, 95달러 저는 지지할 거라고 보고 일단 1차적으로 다음 주 전략은요. 1차적으로 95달러는 지지하면서 약간 박스권 달리다가 오펙 플러스 회의가 근처에 오면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추가 하락으로 90 초반 지금 언더까지도 이제 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는 반응을 안 하고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숨고르기 단계 상승과 하락에 지금 상태를 지금 보여주면서 다시금 97달러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오일은 기준이 저는 104달러예요. 104달러 자리를 안착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횡보 또는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70달러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관점 자체도 일단은 좀 매도 관점으로 90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낙폭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자 골드인데 골드 달러 추가 강세 전망하면서 FOMC까지 지속된다. 그 대신 골드가 추가 하락할 거다 했는데 다행히 달러가 다시 밀렸는데 골드는 추가 하락했어요. 하기는 하고 밑에 찍었거든요. 예, 적중했다. 예, 이상하게 시황이 틀린데 계속 결과는 맞아요. 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결과 잘 맞추고 있다. 자 추가 하락 N 저점 잡고 반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다음은 어떻게 됐냐? 좀 달러가 조금 더 꺾이면서 골드가 반응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전 1770달러까지는 골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찍고 지금 일봉입니다. 이거 일봉인데 좀 밀리고 약간 평탄화된 상태고요. 예, 유로 FX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가르드 총재가 50bp 올렸는데 유로화 찔끔 상승 끝. 예, 윗꼬리 달고. 예, 유럽 망했어요. 어떡하나요, 유럽 진짜. 네. 이다음 칼리 전문가님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제가 차트상으로 일단 가장 최저점을 찍을 수 있는 자리값이 1664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조금 아쉬웠어요. 1680 저점 자체가 이제 조금 아쉽게 나와줬는데 지금 저도 어느 정도 저점을 지금 좀 생각하면서 이제는 반등 추세를 봐도 괜찮은 구간이다. 진짜 반등 흐름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져갔고요. 지금 반등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어쨌든 1780대까지는 추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좀 본부장님 의견이랑 지금 좀 비슷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슷한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나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 네, 제가 이번 주에 다 맞췄어요. 예, 중간 과정은 좀 많이 틀렸는데 시황 네. 과정은 틀렸는데 이상하게 다 맞췄더라고요. 네, 나스닥 선물 12,500 반등 가능성 적중. 네, 12,555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적중했고요. 예, 돌파해서 안착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12,850포인트까지 반등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께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30분 봉상 차트에서는 일단 채널 라인대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조그맣게 지금 패턴이 나와주고 있죠. 저기가 일단 제가 예상했었던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저 자리값까지는 이제 가져갈 것이다. 계속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반등의 최고점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제 한번 시황상 설명을 드렸는데 최고점에서부터 지금 바닥까지 38.2% 반등을 지금 보여준 자리값이고 채널 라인 때 지금 일단 고점을 가리키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박자 쉬고 조금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일단은 한번 눌러주고 나서 다음 주 흐름 자체 화요일부터 힘 자체 좋게 실적 자체 좋게 나오면서 반등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이제 가져갈 때 13,200 이상까지도 상승 흐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리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네, 구리가 이제 좀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추세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상했었던 저점 자체가 3.5달러대였어요. 근데 이게 3.3달러 밑으로 넘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초반대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추세와 더불어서 똑같이 보면서 매도 대응을 이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반등 추세는 3.5달러대로 지금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변곡이 발생을 해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추세가 3.6달러대까지는 반등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다음 주 흐름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한밤 주잘백은요, 이번 주에도 ECB 금리 인상과 실적 시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